예, 안녕하세요. 이번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영천청도 지역위원장이자 중앙당 대변인을 맡았던 이용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민당에서 준비했던 이 당원들과의 서약서를 가장 먼저 사인을 너무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공약을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포민당에서 열심히 또 활동하시고 또 그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후보자들한테 또 한번 각성시켜 주시고 너무 고맙고요. 당연히 해야 될 서약서이기 때문에 제가 또 첫 번째 했다면 또 영광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경북도당 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2026년도 지방자치선거, 2027년도 대통령 선거, 2028년도 총선, 경북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이런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시대가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북이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우리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도 우리 경북이 바뀌어야 되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24만 7,077표 그렇죠. 우리 윤석열 정권에게 나라를 뺏긴 통안의 표입니다. 그 표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경북 대구의 유권자 500만까지는 안 되지만 대략 5%를 이기면 25만 표가 되고요. 거기에 저쪽 표가 25만 표 우리에게 온다면 저쪽이 안 가니까 그게 50만 표 대략적으로 이 경북 대구의 5%의 득표율 상승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정권 교체, 대선 승리의 가장 확실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카드의 승리를 위해서는 2026년도 지방자치선거를 승리를 이끌어야 되고 경북 곳곳에서 민주당의 후보들이 당선되어야 됩니다. 그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되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 경북 때문에 민주당이 지는 것이 아니고 경북 때문에 민주당이 이긴다면 저는 경북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니고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고요. 그 힘으로 27년도의 총선에서 우리가 정말 파란을 일으킬 정도의 도약, 이것이 제가 그리는 경북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이고 또 그런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경북의 변화와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도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오래 농민운동가로서 또 마을이장 3선에 현장에서 뿌리내린 그런 경험으로 경북에서 그 변화를 일으킬 적임자가 아닌가 싶어서 나왔었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경북도당위원장이 되면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저는 2026년도에 지방자치선거 승리가 우리 경북도당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이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민주당의 제4기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정치적 생명을 2026년도 경북도당의 지방자치선거 승리로 증명해 보이고 싶고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 직후부터요 26년도 지방자치선거 승리를 위한 TF팀을 바로 운영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인재위원회를 당내외 인사로 구성된 인재위원회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실력 있고 검증받은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 선배님들을 중용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 이미 30, 40대에서는 민주당을 앞선 지역도 많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30, 40대의 젊은 층도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경북에서도 보면 사회운동하고 시민운동하고 농민운동 했던 이런 분들 중에 민주당 당원은 아니면서도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아니 민주당에 당원은 가입했으나 좀 소극적인 사람들 그럼에도 등망 있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분들을 우리 민주당에 새롭게 들어가서 결국은 변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 그래서 과감한 변화를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것이 제 첫 번째 과제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포민당도 그렇고 우리 당원 주권에 열심히 했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사실 가장 큰 불만은 당과 도당과 당원들이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활동하다 보면 그런 것도 이해가 되는 측면도 하나씩 생기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도당과 당원들이 소통하고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너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이미 250만의 당원 시대에 여의도에 배지들이 민주당을 운영하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당원 주권의 시대라는 것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맞춰서 우리 경북 그 도당의 당원들이 같이 당원주권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우리 상무위원회도 참가를 보장하고요. 그리고 또 일상적인 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약속을 드리고 동시에 당원총회도 정례화하겠다. 뭐 상무위도 있고 지역위원회도 있지만 이것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당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원총회를 정례화해서 우리 당원들이 가지는 불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궁금한 것일 수도 있고 직접 도당위원장이 당원들과 이야기하면서 또 상무위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도당에 부족하게 못 들었던 것을 듣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당원들도 도당도 사실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를 서로 소통을 해야 뭐 부부관계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건데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동시에 우리 경북도당의 공천권과 관련해서 당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북도당이 가지는 가장 큰 보장된 자리라면 그나마 우리 경북도당의 비례가 2명 있습니다. 네. 이 사실은 경북도당의 도의원 비례 2명은 가장 경북도당의 가치와 민주당의 가치와 또 민주당 다운 사람들이 경북도에 가서 우리 경북도당을 대표해서 우리 또 당원들을 대표해서 민주당 다운 이야기를 하고 싸워야 될 천명이거든요. 예, 비례라는 자리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지금까지는 상무위원들이 친소관계에 의해서 많이 뽑고 또 어떤 분이 됐는지도 모르고 어떤 활동도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당원 당규에 있지만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도당의 도의원들은 우리 당원들이 뽑을 수 있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선거로서 투표로서 이렇게 좀 뽑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동시에 지역위원회에서도 뭐 비례대표라든지 또 기초위원이라든지 뭐 지자체 선거 장선거 관련해서도 당원들의 참여를 좀 유도할 수 있는 글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2026년도 승리를 위해서 경북도당에 나중에 뒤늦게 사람 못 내서 이 사람 저 사람 급하게 내서 또다시 뭐 탈당하고 저쪽으로 하고 민주당 합치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미리 검증하고 준비하면서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칭 흔해만 정치학교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일상적으로 우리 정치활동가들 만들어내는 공간들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경북도당만이 가지는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경북에 사실은 집권할 수 있는 나중에는 경북도지사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중앙에만 배치되어 있는 민주연구원을 경북 분원을 설립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수도권 중심의 정책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민주연구원의 경북 분원을 반드시 설치해서 우리 지역 내의 연구가 그리고 또 연구기관들 또 학교, 학계 이런 것과 연계를 맺으면서 민주당이 그 속에서 실력을 키워나오고 민주당만의 지역 정치, 지역 공약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북 민주당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희망이 있는 고통은 아름답다는 말이 있어요. 네. 우리가 경북 민주당을 한기는 애당초 힘든 걸 알고 들어왔는데 당장의 힘듦이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희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허대만 위원장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우리 경북의 동지들이 이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경북도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추천을 받아서 지난 한 2년 정말 열심히 했지만 허대만 위원장의 이름을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여의도의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성과는 있었지만
제가 그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국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 어떻게든 지구당 부활을 반드시 만들어내고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경북도당의 사활을 걸겠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경북도당이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 경북에서 나서지 않으면요 이 선거법은 참 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을 갖고 지구당 부활과 선거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당의 사활을 걸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개헌과 맞물려서 4년 중임 이제 대통령 개헌과 맞물려서 지구당 부활 문제로 대표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이 일정 정도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지구당 부활을 반드시 이뤄서 우리가 지역에서부터 이 어려운 지역에서부터 지역위원회 활성화됩니다. 이영수 위원장님이 민주당으로 정치에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신 지 기간이 좀 짧다라는 우려 섞인 시선들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실제로 이제 제가 당력이 이제 오래되지 않은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우려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또 부족하다는 생각도 잘 알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당력이 얼마 되었느냐, 아니면 어떤 직위를 했느냐, 뭐 이런 것보다도 과연 앞으로의 경북민주당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 적임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 뭐 이재명 대표님도 사실 국회의원 한번 하지도 않고, 예, 그렇죠. 전 그게 혁신이고 개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에 나아갈 길은 물론 당력도 뛰어나고 그만한 변화를 이끌 사람이라면 기꺼이 누군가를 양보를 해주는 거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미래 비전과 경북민주당 내지는 혁신의 그 에너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제가 부족한 부분도 채워나가면 될 것이고요. 그것도 혁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안정감이 있고 배부른 자의 어떻게 보면 여유가 아니고요. 절박한 자의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도 저보다 더 당력도 없고 검증도 되지 않았던 당적 실험과 경험도 교육도 받지 않았던 사람이 인재영입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도 되고 이번에 된 뭐 이성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도 도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경북도 과감하게 뭐 당력은 아쉬울 수는 있지만 당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누가 우리 당면한 경북민주당의 비전을 제시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경북이 그 선봉장이 될 수 있는 적임자인지 개혁의 적임자이고 혁신의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좀 더 신선하고 참신하게 경북을 혁신하는 기수가 될 수 있고 또 경북도당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네, 저도 일정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예. 그러니까 경력이 작을수록 오히려 그러니까 예. 과감한 예. 그런 개혁은 하실 수 있지 않나 약간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순진함이 예.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또 이게 경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연령대가 40, 50대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경북 내 민주당 지지율 연령대별로 보면은 40, 50대 지지율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 중앙당에서부터 청년위원회랑 노인위원회는 있는데 이 중장년위원회 이런 건 없어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당에서 이렇게 약간 뭐 상무위원회가 아니라 이 특별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는 그런 당원 당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도당에서 조금 우리 그 중장년층 지지자들을 위한 뭐 이런 대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지. 예, 실제로 제가 우리 지역위원회에서요 4050 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했었고요. 아, 정말요? 예. 그리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자세히 보면 제 견해로는 청년위원회와 노인위원회는 그 층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일인데, 그래서 이제 청년위원회 있고 뭐 3040 있고 아니면 4050이 있고 실버위원회가 있고 이런 연령별로 쭉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은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경북도당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경북도당의 5%의 득표를 가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경북에서 30, 40, 50 초반의 연령층에서는 민주당이 국힘을 앞서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우리 경북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위원회 노인이기 때문에 40, 50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저는 과감히 30, 40, 50을 아우르는 그 특별한 예.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게 맞는 전략을 수립해 들어가는 위원회는 저는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소외감 느끼는 4050들이 많습니다. 선거법 개헌에 대한 거를 예. 사실 당원들이 그냥 선거법을 개헌해 어떤 거지? 되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정당법이 있고 선거법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운영인데 지구당 같은 경우는 뭐 정당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헌법을 바꾸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4년 중임제를 하자, 결선 투표하자 이런 건 개헌적인 요소지만 어쨌든 선거와 관련된 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다수도 4년 중임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한 게 있고요. 근데 이제 경북도당에서 제가 하고 싶다라는 의미는 크게 보면 선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또 하나는 기초광역 지자체선, 지방선거가 있고요. 근데 우리 경북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회의원 1명, 2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경북에 기초의원을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게 경북을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의원 선거 대구 같은 경우는 70% 가까이가 무투표되거든요. 시의원 선거가.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도 거의 제가 지금 수치는 정확히 기억나는데 한 40, 50%가 무투표로 당선이 되고 있어요. 왜냐? 이 선거 제도로는 우리가 광역의원 나가봤자 당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과연 선거의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갈수록 일당에 독식하는 선거제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당 독식의 그 선거가 되고 있는 광역의원 선거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2인 이상이 아니고 원래는 4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4인 이상일 때는 2인 이상을 나눌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3인 이상 선거는 우리가 나올 수는 있는 희망을 좀 가지는데 다 2인으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검토도 좀 해보고 그래서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내에서도 좀 일당 독식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이런 검토를 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는 또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뭐 중대선거구제 하면은 내각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저는 이런 의도를 전에 핵심적인 이야기는 경북에서 민주당이 30%를 20%를 득표하면은 대구 경북에서도 20%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예요. 대구 경북의 의석수가 25석인데 우리가 최소한 20%는 하잖아요. 그럼 5명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합당한 거잖아요.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 10% 15% 얻으면은 호남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민주주의의 대의의 효과가 맞는 건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나름대로 20% 30% 얻어도 하나도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30대 40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섬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표권들 안 되는데 왜? 이러면서 자꾸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무기인 선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바라보자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뭐 중대선거구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광역별로 선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권역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권역별로 소선거제 유지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번에 뭐 임대의원이 1명 갔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 대구 경북에서는 험지와 관련해서는 2명, 3명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요구들을 이제 우리 경북의 실정에 맞게끔 해내자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도 당원총회나 이런 이야기도 상무위나 도당에서만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한번 의견도 나눠보고 그러면서 이제 갈 수 있는 뭐 이런 이야기를 활성화시켜 보겠다. 왜냐? 여의도에 맡겨놓으면 자기들은 답답한 게 없어요. 지금이 유리하거든요. 왜요? 지금의 선거 방식으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답답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북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저는 힘을 붙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어떤 숨어있는 지지자들만 끌어내도 그러니까 이 숨어있는 지지자들이 뭐냐면 지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해봐도 안 되니까. 내가 찍어봐야 뭐 여기는 70%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특별위원회 이 당원과의 특별위원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상무위원회 회의를 참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당원들이 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정 당원만 하면 안 된다. 제가 알기로는 상무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상무위원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순회는 잘 안 하죠. 할 수도 있고 하기도 하는데. 아 그래요? 잘 안 해요? 여러 가지 상황상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자라고 이제 조금 제안을 했는데 특성상 잘 안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면은 왜 만약에 지금 예를 들자면. 이번에는 영천에서 하면 영천 당원 뭐 2명, 3명을 이렇게 참여해 주십시오 한다거나 다음 달에는 포항에서 한다. 포항에서 2명, 3명 이렇게 상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후보님 생각하시는 특별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 이야기해 주신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어쨌든 당원들이 우리 도당에 지금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도 내가 직접 여의도에 갇힌 배지들만 민주당 맡기지 않겠다. 내가 직접 우리 민주당의 운영에 참가하고 후보자 되는 것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총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그 당원들이 힘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당원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도당에서도 지금까지는 각각의 뭐 상무위원들이라고 하면은 상설위원회, 정부위원회, 운영위원들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당원들이 뭐 여럿이 있을 수 있죠. 뭐 포민당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도민경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뭐 그런 특정 단체뿐만 아니고 이런 당원들과 관련된 당원 특별위원회 안에 위원들도 많이 형성이 되겠죠. 그거는 이후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당원 특별위원장 선출을 뭐 도민경이 낼 수도 있고 포민당이 낼 수도 있고 뭐 국민에서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만 받는 게 아니고 또 개인적인 당원들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경선을 하면서 투표로 선출이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상무위원 때 당원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하신 대로 상무위 때도 발언권이나 의결권은 특별위원장 한 명한테 있겠지만 뭐 지역을 갔을 때 그 지역에 이제 당원 특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의 당원들의 참가를 뭐 2명 정도 하라. 뭐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거는 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경북 도당에 대한 불만 중에 또 하나가 당직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직자 순환 배치하고 당원 평가제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영수 후보님의 이 공약에는 없어가지고 이건 따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이제 공약화는 안 됐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도당위원장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직자의 협력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도당위원장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일하는 도당을 원하는 거고 당원들이. 그리고 또 소통하는 당직자들을 원하는 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당원들의 불만이 뭔지도 알고요. 여러 불만들은 있지만 당직자들이 우리 당원들의 당비로 나름 이제 뭐 활동비도 받고 이런 과정에서 그만큼 일을 하는가 더 의심스러워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뭐 이런 문제들인데 근데 저는 우리 당의 당직자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 보면 우리 당의 혁신 중에 과제 중에 최고 우선 과제도 하나가 당직자들의 관료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 부분들은 이제 같이 풀어봐야 되는 거죠. 풀어봐야 되는데 이야기하신 대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직자들의 인사권 내지는 당직자들의 평가. 우리도 사실은 지역위원장들도 그렇고 상무위원들도 그렇고 당원들에 대한 평가로서 결정이 되고 네.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직자들은 과연 그런 평가의 기준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화를 하면서 잘하시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당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다. 그래도 긴장감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의 정체가 되고 있느냐, 활력을 못 이루고 있다 이런 우려잖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무 평가에 대해서 당원들이 되든 상무위원이 되든 이것이 당내에서 어떤 구조로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또 노동법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감시하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건전한 당의 운영을 위해서 또 건전한 또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또 배려하고 또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도당에서 전적으로 뭘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도 그 사실은 알아요. 근데 최대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 시도당 당직자들도 철밥통이거든요.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긴장감 자체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랄까 당원들이 거기에서 느껴지는 이 불편함 이런 것이 굉장히 크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당원들이 소원하는 이런 거죠. 이 경북에서 민주당 하면서 내 시간과 내 돈을 들여서 나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나름의 그 연봉도 적지 않다는 소문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더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서운함이고 그죠. 근데 또 다 어쨌든 이해합니다 충분히. 다른 시도당 잘하는 거 보세요. 경북도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막 그런 데서 오는 막 차별감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 없지 않아요. 이게 근데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걸 알아요. 네, 아는데 이게 어느 형식으로든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도당 위원장님이 내가 뭐 도당 위원장이 돼서 뭘 하겠다 지금 공약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경북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지방 소멸의 위기가 큰 도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사실 지역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은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당 위원장으로서 이 중앙당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뭐 경북도를 위한 지원하고 뭐 당원들에 대한 뭐 이런 지점하고 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어떤 걸 받으셨으면 좋겠는지 대놓고 좀 한번 편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흠질한 말 좀 그만 써라, 독립군이라는 말을 그만 써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독립군이라고 이야기했으면은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라. 우리 한반도 역사 속에서 늘 독립군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우를 못 해준 게 우리 대한민국이다. 우리 민주당도 그럴 것이냐. 독립군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달라는 이야기고 그게 무슨 말이냐. 평소 때 말로만 고생한다. 실제로 말로만 아니고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요. 고생한다는 걸 느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말이 아니고 구체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른 복잡한 이야기보다도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 이야기 드린 것처럼 2026년도에 지방자치 선거 승리를 위해서 TF팀 운영과 인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정말 사활을 걸 거예요. 거기에 다른 건 다 몰라도 중앙당에서 여기에 우리 후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미리 약속을 하고 또 그래서 사실 재정적이 힘들잖아요. 동기 유발도 되고 도당에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중앙당에서 그거 하나만큼은 좀 요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예. 달라고 아예.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이해도 되는 측면이 있어요. 선거 때 되면 왜 우리 경북에서는 후보 대표님 한 번 안 오시고 가지 이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왜 경북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고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특별한 게 없지 이런데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당장 부울경에서 한석을 더 만들고 싶어하고, 또 캐스팅 보트를 지닌 충청도에 더 화력을 집중해야 되고, 이제 그런데 선거 때가 아니고 평상시에 미리 이제 우리 중앙당에서는 대구 경북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한 좀 사람들의 좀뭐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좀 그런 유망한 정치인들이 생기면 스펙 관리도 좀 해주고, 과감하게 중앙당에 올려도 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야기했듯이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후보 때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떨어질 거 알면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250만 당원들이 지금 민주당 부자예요. 여의도에서도 건물 사서 부자도 되고, 사실은 그런 정도에 있을 때 말로만 하는지 독립군이 아니고 독립군 자금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받아내 오겠습니다.